1993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은 CG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CG 기술을 구현해냈지만 오히려 사소한 것들에서 의외의 실수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분명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화면 아래쪽에 플레이 시간을 보여주는 바가 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연기하는 배우가 비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해서 영상을 재생한 거죠. 커서 역시 플레이 버튼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습니다. 주방으로 아이들이 도망쳐 오고 곧이어 랩터들이 따라옵니다. 영리한 랩터들이 앞발로 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오는데요. 머리로 문을 열려고 하는 랩터 오른쪽을 보시면 스테인레스 문에 비친 촬영 스텝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죠? 더 신기한 건 랩터가 문을 연 다음 엉덩이 쪽을 보시면 누군가의 손이 나와서 랩터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당시 랩터의 모습을 CG가 아닌 실제 모형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뒤쪽을 잡아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아니었다면 공룡 엉덩이를 좋아하는 엄청난 변태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 밖에도 충분히 어른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는데 굳이 펜스를 넘어가는 상황이나 티렉스가 탈출할 때는 분명 평지였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바뀌는 수많은 실수들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가장 큰 실수,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태까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들, 티렉스에게 쫓기고 차에 깔릴 뻔하고 전기 펜스에 감전까지 된 아이들이 드디어 뷔페 음식을 만났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누나는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브로콜리를 말이죠. 브로콜리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It's broccoli. 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Are you not entertained? Are you not entertained? 리들리 스콧 감독의 글래디에이터는 정말 중세시대 6탄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수많은 결투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렇게 겨드랑이나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게 만약 오게티가 아니라면 검투사들끼리 죽이지 않으려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죠. 주인공 막시무스는 첫 솔로 전투로 승리하고 나서 관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not entertained?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만족하지 못한 관객들이 있을까봐 특별한 장면이 바로 이어집니다. 관중석의 왼쪽 위를 보시면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촬영 스텝과 카메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 TV 이런 데서 생중계를 한 게 아니라면 아마도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들이겠죠. Are you not entertained? 관중석에는 또 다른 시간 여행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콜로세움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끈 막시무스에게 황제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Gladiator, the Emperor has asked for you. 이 장면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사람들로 빼곡한 관중석에 하필 딱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페트병 생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놓여져만 있었으면 그리 눈에 띄지는 않았을 텐데요. 굳이 이걸 이 순간에 옮깁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실수들은 영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콜로세움 경기 중에 몸이 두 동강 나는 끔찍한 장면이 있는데요. 물론 이 장면이 아니라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현대 같은 부츠의 굽 밑창이 등장하고 있죠. 얼마 뒤에는 한쪽 바퀴가 부서지면서 옆으로 전복되는 마차가 등장하는데요. 잘 보시면 가스탱크와 게이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마차를 달리는 데 사용한 연료는 아닌 것 같고요. 전복되는 장면에서 마차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사용된 가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또한 시간 여행자일 수도 있고요. Time travel. 마지막 영화는 탑건 매버릭입니다. 이 영화는 명작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극장이라는 시스템의 정점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탑건 매버릭에는 제작진이 실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보여준 오게티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인 다크스타를 시험 운행하는 장면에서 기지 밖으로 다크스타가 이륙하는 장면인데요. 다크스타는 물론 CG로 만들었지만 이 장면은 실제 날아가는 전투기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초소를 보시면 지붕이 완전 들려버렸죠. 제작진은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초소와 펜스를 짓고 촬영을 했는데요. 이륙한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세트 초소의 지붕이 들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장면이 워낙 잘 나온 데다가 들려버린 지붕이 오히려 이 장면의 현실감을 살려주고 있어서 이 엄청난 실수를 그냥 살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라고 할 순 없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작전 지점의 타겟 위치는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남위 48도 52.6분, 서경 123도 23.6분인데요. 영화상으로는 협곡 한가운데 자리 잡은 복잡한 지형이지만 실제 이 위치는 영화와는 정반대의 지형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망망대해로 알려진 포인트 니모라는 곳입니다. 우리말로는 해양 도달 불능점이라고 하는데요. 사방으로 1000마일 이상 육지가 없는 완벽한 망망대해로 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 온도가 낮고 해류가 잘 섞이지 않아서 생명체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마친 인공위성 등을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데 활용되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영화처럼 이곳에 진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었다면 인공위성을 추락시켰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제가 발견한 이 영화의 가장 큰 오게티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지만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헬멧을 쓰지 않은 거죠. 얼마 후에 둘이 함께 타는 장면에서도 헬멧을 쓰지 않습니다.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상황, 군시설 내부라 할지라도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톰 크루즈는 어떤 영화에 출연하더라도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을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리 운전의 달인인 톰 형님이고 아무리 영화적 허용이라 할지라도 지킬 건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도 이륜차 주행 시에 꼭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